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약간 이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영상을 증명하듯이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 기사를 보니까요. 네. 대구에 마이너스 P가 등장했다. 아, 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셨나요?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그래서 좀 살펴봤죠. 봤더니요. 달서구 본동, 달서 코아루, 더 리브, 마피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었고요.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 서안 2다운 버스, 마피가 한 2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마이너스 P가 등장을 했습니다.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건 또 제가 짚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네. 그런 상황이 지금, right now. 지금, right now. 네. 벌어지고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장님? 네. 이게 제가 본 걸로는 조심스럽게 네. 이게 대구라는 지역, 네. 약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어떨까요? 항상 다 그래요. 항상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지금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 항상 과거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만약에 대구여서 그렇으면 그러니까 대구여서 그랬다는 거는 대구는 지방이니까 안 올라가고 떨어지기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보태면 네. 대구는 지금 네. 그 물량도 많지 않나.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나. 아, 이걸 예,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서 이제 마피가 생기고 이런 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네. 얘기를 해보면 일단 대구여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이 시장에 대한 분석 자체를 기본적으로 못 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예. 뭐냐면 항상 현재 기준으로 변한 상황을 바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 얘기는 그거거든요. 대구는 지방이고 지방들은 오를 리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과거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 논리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럼 대구니까 왜 올랐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그것도 제일 많이. 맞아요. 서울 네. 하락할 때 대구는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 이런 전개는 아무 의미 없는다는 거죠. 지역에 상관없이 그 도시별로 사이클적인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대구여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구가 좀 빨리 움직이고 있다. 대구의 사이클이. 네, 사이클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로 적용하면 서울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대구 공급이 많으니까 마피가 많이 생기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은 지금 사실 분양하는 게 많지 않죠. 많지 않으니까 미분양도 안 생길 확률이 높고 마피도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맞는데 항상 너무 현재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넓혀 보면 미래로 가보잖아요. 그럼 대기하고 있는 분양 물량들이 이제 만만치 않아요. 지금 서울도요? 네. 예, 둔촌 주공도 지금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둔촌 주공 하나만 가지고도 분양 물량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 가구가 넘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분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잖아요. 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지금 굉장히 싸게 분양하고 있는데 그 분양하는 게 열기가 일반 아파트를 올려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양 물량이 내년에 구체적인 분양 예정 물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공사 현장 멈추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항상 같아요. 내년치 분양 확정 물량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말에 나오나요? 네, 말에 나옵니다. 12월 말에 네. 나와요. 구체적으로 분양 예정 물량을 확정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에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런 물량이 없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되는 건 맞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서울은
서울만 봐는 안 된다. 경기도를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된다. 수도권으로 묶어서 같이 봐야 된다. 그렇죠. 수도권의 분양 예정 물량은 또 만만치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 분명히 미분양이 늘어나고, 지금 수도권 서울은 미분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 발의 피 정도, 에게 뭐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미분양 이게 있는데, 내년만 돼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소장님 말씀 수도권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도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 네. 서울과 수도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으면 서울을 선택하지, 그 외곽은 선택하지 그렇게 않는다는 되려면 거죠? 서울이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안 올라가고 있으면 안 산다니까. 똑같은 선택지가 되는 네. 건가요? 서울과 수도권? 그럼요.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 올라가지 않으면 안 산다니까요.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야 사는 거지. 지금 서울 분위기도 다운되어 있잖아요. 네. 안 사잖아. 지금 안 사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라면 서울을 막 사야지 지금. 근데 이게 항상 뭐냐면, 항상 동떨어 놓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야 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든지 서울은 모든 사람들이 살 거다, 대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잘못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살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규제를 정부가 막 서울의 그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이런 걸 다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지금 거래가 절벽이 되고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일단 사는 걸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누구나 서울을 사고 싶고 올라갈 거 기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멈췄어요. 그건 뭐냐면 살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지 않고 네. 뭐 임대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 다 서울을 살 거다, 이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안 사는 거예요. 더 시장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서울이든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사요.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전제를 굉장히 잘못 잡고 가면 살 사람이 많다. 어디가 많아? 지금 서울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없다니까요. 했거든요. 그게 규제의 누적 효과예요. 지금 서울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규제의 누적 효과로 살 사람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어버리면 진짜 이제 정부가 미친 척하고 규제를 서울에다가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를 기간을 한시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풀어버리면 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다시 그럼 원전으로 돌아오면 네. 이 대구의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겼는데 서울은 그거에 비해 적다. 하지만 네.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무시 못할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은 네. 많아요. 대구처럼 정말 많게 이제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쪽은 반드시 미분양이 많이 누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마피도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바로 미분양이 생기면서 마피가 생긴 게 아니에요. 대구 미분양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2020년부터 이제 미분양이 서서히 생겨서 지금 누적이 돼서 지금 6천 채 이상 누적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완전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안 사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싸게 던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한꺼번에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또 대구가 이제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있다. 이런 영상도 찍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미분양이 얼마나 소진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P가 등장했다는 거는 이게 얼마 웃긴 거냐면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규제 때문에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만 풀리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규제가 딱 풀렸는데 안 올라가. 안 올라가니까 뭐냐면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하락하는 거죠.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 오히려 그 하락폭이 더 커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똑같아요. 상승장에서 9.13 대책이 나왔을 때 매수자들, 이 무주택자들이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거가 마지노선이었어요. 봐라, 정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락했잖아.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가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막 쫓아가서 산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20, 상승이 21년대. 된 거고,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때 규제를 이때는 풀어도 효과가 없게 돼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했던 규제, 이게 풀렸는데 상승하지 않으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마저 안 되니까 더 무너지는 거죠. 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참 중요한 게 규제를 풀 때 언제 푸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효과,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을 그래도 잘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규제를 풀어줬을 때 효과가 없을 만한 데를 잘 골라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는. 지역 선정을 잘했다. 예. 네. 지금 규제를 풀어주면 올라갈 지역은 아직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규제를 풀어줘도 효과가 없을 만한 지역은 딱 풀어주고, 그러면서 공약은 지키고.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냥 지금까지 한 걸로만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원희룡 장관을 감히 뭐 만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예. 네.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럼 적절하게 맞게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는 건가요?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대로 정책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이제 이런 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네네. 네. 지금까지는 정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면 되고. 이 기사는 정말 많은 말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네. 분양가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또 본 거고요. 지금 네, 시기에. 네. 그리고 규제를 풀어줘도 대세가 하락장인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또 엿볼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